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과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난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함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형성되는 모든 연상과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모든 정신적 자극에 대해 쓰이는 말이다. 그리고 자기 암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영역과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영역 사이의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암시를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도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진 모든 감각들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 일단 제지를 받은 후 어떤 것들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거부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은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통로의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생각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항상 그러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통제력은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점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도 같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르고자 하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말린다. 자기 암시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생각들을 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행하지 못하면 이 비옥한 마음의 토양에는 쓸모없고 파괴적인 본성들만 잡초처럼 무성하게 된다. 당신은 욕망에 관한 장에서 당신이 바라는 돈에 대해 쓴 글을 하루에 2번 큰 소리로 읽고 당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욕망이 완전한 신념의 상태 속에서 잠재의식에 심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욕망을 돈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이 장에 나오는 6단계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라. 그리고 이 책을 읽어가다가 체계적인 계획이라는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력 집단을 조직하는 4가지 원칙.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이들 두 원칙을 비교해보면 그 과정들이 자기 암시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큰 소리로 읽을 때 그 속에 감정이 섞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단어들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에밀 쿠에의 유명한 자기암시 공식인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를 100만 번이나 1000만 번이나 반복한다 해도 그 말 속에 당신의 감정과 신념이 들어있지 않다면 결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로지 감정이나 느낌과 잘 혼합된 생각들만 받아들이고 그 생각들을 통해서만 작용할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암시 원칙을 적용시키려 노력하고서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쉽게 말해 감정이 배제된 말들은 잠재의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과 더불어 감정적으로 잘 조화된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결코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시도를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능력에 대한 값은 이 글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칙들을 적용할 때마다 매번 지불해야 한다. 싼 값으로는 결코 당신이 바라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 당신이 얻고자 애쓰는 그것, 금전의식을 위해 투입되는 당신의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부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지혜와 똑똑함만으로는 돈을 끌어들이고 축적할 수는 없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법은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들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똑같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방법의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실패이다. 당신이 시도를 하여 실패를 한다면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보라. 자기암시의 원칙을 활용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하나의 불타는 집념이 형성될 때까지 주어진 욕망에 집중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제2장에 제시된 6단계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집중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이 6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즉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에 고정시키는 것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눈을 감고 돈의 물리적인 외관이 실제로 보일 때까지 그 금액에 생각을 집중시킨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시행하되 당신이 실제로 그 돈을 수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신념 속에서 주어진 어떠한 명령이라도 받아들이며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명령들은 잠재의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당신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 그 돈이 이미 당신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잠재의식이 그 돈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당신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합법적인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각들을 당신의 상상력에 넘기고 당신의 상상력이 욕망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돈을 벌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하려는 일이나 팔려는 상품과 같은 분명한 계획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잠재의식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계획을 당신에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면서 곧바로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그 계획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계획들이 나타나면 즉시 행동에 옮겨라. 그 계획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영감의 형태로 혹은 육감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영감은 당신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직통전화와도 같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만약에 이것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6가지 단계의 4번째에서 당신은 욕망을 실현할 분명한 계획을 세워라. 동시에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라는 가르침을 읽은 바 있다. 당신은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욕망을 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이성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성은 결점투성이다. 더욱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능력은 게으르기 일쑤여서 만약 당신이 전적으로 이성에 의존한다면 실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눈을 감고 당신이 벌고자 하는 돈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상품을 나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은 중요하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지하게 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신은 학생의 자세로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어떤 가르침은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은 따르지 않기로 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음 속에서 따라야 한다. 제2장에서 말했던 6단계와 관련된 가르침들을 이 장에서 제시한 원칙들과 조화시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해받지 않을 만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밤에 잠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눈을 감고 당신이 바라는 금액과 시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팔려는 상품을 적은 것을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의 음성이 들리도록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서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판매업을 통해 5년 뒤에 1월 1일까지 5만 달러의 돈을 모으고 싶다면 당신의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어야 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는 130억 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품 판매원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그 돈을 볼 수 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돈을 만질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내가 바라는 돈에 비례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그 계획에 서는 대로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둘째, 당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상력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밤낮으로 반복하라. 셋째, 밤낮으로 늘 볼 수 있는 곳에 당신이 적은 종이를 놓아두고 그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바뀔 때까지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라. 이 가르침을 따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주기 위한 자기암시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감정과 조화를 이루고 느낌과 함께 전달된 명령에만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념은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한 가장 생산적이다. 신념에 관한 장에서 제시한 가르침들을 따르도록 하라. 물론 그런 가르침들은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추상적이고 혹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따라보라. 만약 당신이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 책에서 배운 것을 따른다면 전혀 새로운 힘의 세계가 당신에게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당신이 계략적으로 제시된 이 원칙들을 따를 때 당신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뀔 것이며 더 나아가 완전한 신념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이 삶의 주인인 이유, 특히 경제적인 삶의 주인인 이유는 이 장에서 남김없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무한의 지성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나의 성공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들은 욕망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욕망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실제적인 행위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른 원칙들은 이러한 자기 암시를 적용시키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이 가르침들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라보라. 당신의 노력 속에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수한 신념을 주입해보라. 이 책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불필요한 내용은 조금도 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이 장으로 되돌아와 다음의 사항을 몸과 마음을 통해 실천해보라. 자기 암시의 원칙은 확실한 것이므로 잠재의식을 통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각 장을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 특히 인상 깊은 문제에 밑줄을 긋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은 성공 법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숙달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성공 비결, 성공 비결. 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 부자가 되는 12가지 비결. 13, 14, 15가지인데 쓸만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카네기를 성공으로 이끈 6단계의 비결. 신념은 모든 제한을 없애버린다. 욕망을 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 기발한 아이디어엔 정해진 가격은 없다. 상상력을 통해 불을 쌓는 법. 현명한 계획은 불을 쌓는 핵심적인 요소. 빠르고 분명한 결단은 원하는 바를 얻게 한다. 오직 인내심이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두뇌가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된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바로 성에너지이다. 신념과 두려움은 한 침대에 눕지 않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의 능력. 도토리 하나를 거대한 참나무로 변화시키는 무한한 지성. 두려움이라는 6가지 요령. 멘토 2.0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나비가 되고 싶다면 남아 진경은 장주에 져서인 장자를 달리 이르는 이름이며 도가 계열의 책으로 여러 사람의 글들을 편집한 것이다. 장자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며 유한으로 무한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의 언어, 인식 등은 자신의 관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모든 것에 대해 동등하게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꿈의 나비가 되고 싶다면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날아서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에 간신히 오르는데 어떤 때는 그곳에도 못 오르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무엇 때문에 9마일이나 높이 올라 남쪽 바다로 가는가? 작은 것은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까운 교회에 가는 사람은 새끼 밥만 먹고 갔다 와도 배는 여전히 부를 것이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찌어 준비한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한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알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워커힐에